안녕하세요. 100억대 주식 부자를 꿈꾸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라오어 매수법, 무한매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한매수법, 흔히 말하는 라오어 매수법은 일정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매수하고 정해진 수익률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0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 둘째, 수익률 10% 도달 시 매도라는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일정한 규칙만 지키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규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오어 매수법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완전한 주식 초보였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국내 주식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오어 매수법을 알게 되면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번 나눠서 사고 10% 수익 나면 판다는 구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데 매매를 할 때마다 제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더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판단이 계속 들어왔고 결국 계좌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배 레버리지 ETF인 비율지로 라오어 매수법을 실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수익이 나는 듯했지만 결국 마이너스 90%까지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제 기준 자체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3에서 4년 정도를 버티게 되었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낀 것은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것은 손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이 회복되면서 원금은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원금을 회복한 이후 다시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어 매수법 책을 3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0만 원을 가지고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오히려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기에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규칙상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구간인데 개인적인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매도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팔지 못했고 결국 수익은 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라는 숫자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순간 전략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40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나눠서 매수해야 했지만 상승이 예상되는 날에는 욕심이 생겨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0회를 채우기도 전에 자금이 소진되었고 이후 하락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손실을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할 매수의 핵심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저는 그 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상품 선택이었습니다. 라오어 매수법은 변동성이 큰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더 적합한 구조인데 저는 중간에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 수익 구간이 쉽게 나오지 않는 구간이 생겼고 매도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부 물량이 장기 보유로 이어졌고 사실상 전략이 흐트러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전쟁 이슈로 인해 손실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 반등으로 다시 수익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전략과 상품이 맞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 방법에 맞는 환경과 대상이 아니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라오어 매수법은 단순하지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반복이고 분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략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기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통제가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전략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기록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투자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면서 저 스스로도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줄 요약 1.10% 수익 구간에서 규칙대로 매도하기 2점 사용 후에 분할 매수 원칙 지키기 3.3배 레버리지로 하기 같이 부자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